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미국이 37조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국가빚을 갚는 대신에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이 빚을 그냥 리셋해버리려는 비밀 계획을 갖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한 러시아 고위관리가 던진 이 폭탄 같은 주장, 오늘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말 한마디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고문이 한 말인데요. 이게 그냥 툭 던진 비난이 아니에요. 미국이 자기네들의 막대한 빚을 해결하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엄청난 금융 전략을 짜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장 같은 거죠. 바로 이 숫자 37조 달러. 정말 감도 안 오는 돈이죠? 이게 지금 미국이 짊어지고 있는 빚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러시아의 주장은 미국이 이 빚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싹 지워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빚을 어떻게 그냥 지워버린다는 걸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꽤 오래된 고전적인 수법이거든요. 모든 이야기의 기본이 되는 개념, 네, 바로 부채, 평가절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10,000원을 빌렸다고 쳐요. 그리고 1년 뒤에 제가 약속대로 10,000원을 딱 갚았어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서 예전엔 그 돈으로 커피 2잔은 마셨는데 이젠 한 잔도 못 사 마시는 거예요. 어때요? 저는 분명 돈을 갚았는데 여러분은 손해를 본 느낌이죠?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이게 바로 부채 평가절하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거 미국이 처음 쓰는 수법이 전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평가절하 카드를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산더미처럼 쌓인 전쟁빚, 인플레이션으로 슬쩍 녹여버렸고요. 1970년대 닉슨 쇼크 기억하시죠? 달러를 금에서 딱 떼어버리면서 또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죠.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엔 팬데믹 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던 거 다들 아시잖아요.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 오래된 수법의 최신 기술인 암호화폐, 그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 어떻게 끼어들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뭐 37조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짠 하고 바꾸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요, 빚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빚의 부담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나눠서 떠넘기는 훨씬 더 세련되고 교묘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총 4단계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첫째, 일단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게 만들어요. 둘째, 이 스테이블 코인들은 뭘로 가치를 보증하냐면 바로 미국 국채, 그러니까 미국의 빚문서로 보증을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서 미국 빚을 사주려는 수요가 드러나겠죠? 셋째, 이제 미국은 마음 놓고 돈을 팍팍 찍어냅니다. 자국 내 빚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넷째 단계는 뭘까요? 바로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을 전 세계의 모든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이 다 같이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완전 전 세계가 미국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계획이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정부가 직접 안 나선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유통시키게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미국 정부는 그건 민간 기업이 한 일인데요? 하면서 쏙 빠져나갈 수 있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치밀하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런 미국의 속셈을 그냥 넋놓고 보고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이미 눈치 빠른 나라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는 양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게 그냥 금투자가 유망하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더는 못 믿겠다. 우리라도 가장 안전한 자산인 금으로 갈아타야겠다는 아주 강력한 불신의 표현인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못 믿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이 진짜 그만큼 있는지 100% 투명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 둘째, 미국은 예전에 이제부터 달러랑 금 안 바꿔줌 하고 일방적으로 군본이제를 폐지해버린 소위 닉슨 쇼크라는 전과가 있거든요. 한번 당해봤으니 또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 미국이 자기네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려는 그 의도 자체가 너무 뻔히 보이니까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시작에 불과해요. 이 이론의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비트코인 전략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당장 금 다 팔고 비트코인 사야 한다고 막 큰 소리로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대놓고 하는 거라 전 세계적인 반발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비밀 계획은 훨씬 더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정부는 가만히 뒤에 서서 구경만 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민간 기업들이 열심히 비트코인을 사모으게 그냥 두는 거예요. 이 전략 굉장히 영리해요. 일단 민간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싹쓸이하게 놔둬요. 그리고 나중에 정부가 그 회사에 슬쩍 투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통제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이거 예전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잡으려고 인텔 같은 회사에 투자했던 방식이랑 똑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고 나니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러시아의 한 고위 관리가 던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 결국 미래 금융의 패권을 누가 줄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체스 게임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게 정말 치밀하게 짜인 미국의 큰 그림일까요? 아니면 그저 지정학적인 갈등이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음모론에 불과할까요? 이제 그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